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 탐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대중의 1924년부터 1954년까지의 약 30살 동안의 김대중의 생애를 다루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외국인 지인들에게 홈파티를 할 때 가끔씩 전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 전라남도 무안군 하이면 후광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그저 한 개인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태어날 위대한 지도자의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조선이 겪고 있던 수많은 시련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김대중의 아버지 김훈식은 본처가 있었고, 김대중은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김대중의 8대조인 김광성은 1750년경 하이돼 처음 터를 잡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조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명문가였으며 김대중의 고조부 김익조는 가선대부를 지냈고 증조부 김태현은 한성부 좌윤을 그리고 조부 김재호는 오의장과 통훈대부를 역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영광은 김대중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으며 그의 삶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린 김대중은 후광리와 대리마을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그의 호인 후광은 바로 이 고향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언제나 고향과 가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어머니 장수금은 매우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갈성조라는 인물과의 첫 번째 결혼에서 사별한 후 윤창원의 첩이 되었으나 결국 주막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김훈식의 첩이 되어 김대중을 낳았고 나중에 김훈식이 본처와 이혼하면서 장수금은 그의 정식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강인함과 끈기는 김대중에게 강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했습니다. 김대중이 태어난 하이도는 인구가 10,000명도 차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은 대한제국 말기 덕형주가 일본으로 시집갈 때 일본 제국에 팔려 넘겨지게 되면서 섬 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의 아버지 김훈식은 조선인 소작인들을 대표하여 일본인들에게 항의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김대중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며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불의에 항거하는 힘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배웠다고 회고했으며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난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은 이 시기에 뿌리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김대중은 당시 하이돼에 학교가 없어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덕봉강당이라는 서당에서 초암 김현 선생님에게 글을 배웠으며 그는 일찍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김대중의 아버지는 마을 이장으로서 집에 무료로 배달되던 신문을 통해 어린 김대중에게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김대중은 8살 때부터 신문의 정치면을 읽으며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런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35년 김대중은 하이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본격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란 환경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38년 그의 어머니 장수금은 아들을 위해 집과 농토를 팔아 목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긴 결정이었으며 김대중이 훗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목포에서의 학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김대중은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그의 강인한 의지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으며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시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으나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여행이 어려웠고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열정이 식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은 학창 시절부터 정치와 영어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웅변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그 재능을 발전시켰고 이곳에서 훗날 평생의 정치적 동지가 되는 김상현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졸업 후 김대중은 목포 상선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한 번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중 그는 목포에 주둔하던 인민군에게 붙잡혀 처형 직전까지 갔으나 국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대중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에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목포해상 방위대에 자진 입대해 전라도 지구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인민군 게릴라 소탕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김대중은 해운업을 계속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소속으로 1954년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아쉽게도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에게 정치적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그의 결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해운회사를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와 잡지엄마연을 발행하며 웅변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동시에 이에 노동 문제와 관련된 글을 기고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열정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대중의 인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한 민족의 역사를 담은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엄한 서사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족의 등불로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정신과 업적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후세에 전해져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